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군무원 국업 전자회로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전자회로에 대한 출제 난이도 및 영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난이도는 1 기준으로 했을 때 0.6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은 0.6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제가 책정을 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난이도가 한 0.8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기준이 사실은 진짜 난이도가 어려웠기보다는 너무 지엽적인, 작년에는 모스펫 부분에서 아주 반도체의 디테일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사실은 정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아주 작년에 사실은 출제위원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아주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정상에서 올해 정상적으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 문제가 6문제, 중 문제가 12문제, 하 문제가 7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패턴으로서 6, 12, 7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아주 양호하고 정상적인 그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영역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 4문제.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자회로에서 논리회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4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올해 4문항이 출제되었고 논리회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전원회로에서 RC 평활회로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참 FET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FET 분야에서 굉장히 확 줄여버렸죠.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막 진짜 7, 8문제가 출제되고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그냥 FET 살짝 발만 담갔습니다. 그냥 대폭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BJT가 3문항 아주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OPMP입니다. OPMP 6문항. 예년과 같이 OPMP는 항상 5문항 정도 출제가 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적으로 유지했다. 자, 발진기가 1문항, 그 다음에 전자공학 회로이론 이 파트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회로이론 전자공학에서 기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문항 정도로 좀 많이 출제가 됐죠. 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전자공학 회로이론을 탄탄히 해놓으면은 회로이론하고 전자회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런 연관성을 전자회로하고 회로이론의 연관성을 지어주는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8번째 주제는 부기한 회로입니다. 우리가 정폭기는 부기한 회로를 사용하죠. 한 문제. 그 다음에 9번째 차동 정폭기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번째 주제로 다이오드 회로, 클램프라든지 리미터 회로, 그 다음에 반파 정류기, 전파 정류기 이런 데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한 2문항 정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총평을 하면은 아주 정상적이고 나와야 될 문제가 정상적으로 출제가 골고루 잘 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소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저항은 전력을 소비하는 소자이다. 자, 우리가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은 Ri 제곱으로 해서 P만큼, P와트만큼 전력이 소비되는 소자죠. 저항은 전력을 소비하는 소자이다.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이다. 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저장하는 거죠.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 에너지 캐패시터에는 2분의 1 CV 제곱, 인덕터에서는 2분의 1 Li 제곱만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이오드는 반도체 소자로서 전력을 소비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다이오드는 반도체 소자죠. 소자로서 여기에 반드시 저항이 이상적이라면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RD라는 내부 저항이 존재를 하죠. 내부 저항 RD. 우리가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RD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RD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ID분의 26mV 해가지고 우리가 RD라는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존재를 하니까 당연히 전력을 소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스펫은 우리가 FET 중에 모스펫은 반도체 소자로까지 맞죠? 항상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항상 전류원으로 모델링한다. 자, 제가 그림을 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모스펫이죠. 모스펫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D-모스펫을 제가 가져왔네요. D-모스펫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신호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모델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전류원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죠. FET는 전류원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전압원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압원으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mu VGS로 해서 이렇게 또 전압원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전류원으로 등가 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항상이란 말은 이렇게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겁니다. 시험에서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보통 정답이죠. 전류원으로도 모델링이 되고 또 전압원으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논리 전자회로입니다. 논리 전자회로. 자, 논리 전자회로 제가 나온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거 우리 학원 학생들은 뭐 2초 만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고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논리 전자회로 중에 시모스 논리회로가 나왔습니다. 전자공학에도 이게 또 나왔었죠. 아까 그죠? 전자공학에도 시모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 2023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했으면 전자집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에도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전자회로에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논리 전자회로는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시모스라는 것은 N채널하고 P채널을 상보, 컴플리멘터리, 상보형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자, 제가 누차례 빨리 풀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제가 강의 중에 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시모스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은 생략하라, 아랫부분만 해석해 주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두 개가 이 모스펫이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화죠. 더해지니까 오화입니다. 그죠? 오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지금 합쳐져 가지고 오화가 합쳐져 가지고 드레인에서 뽑기 때문에 드레인 코먼 소스 형태는 not 기능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까지가 노화죠. 오화에다가 플러스 not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까지는 노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가 게이트로 들어가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C가.
출력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common source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no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OR에다가 기본 OR에다가 not을 거치고 또 not을 거칩니다. 또 not을 거치죠. 그러면 not은 생략이 되고 OR만 남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OR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 전체는 OR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OR 게이트를 찾아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CMOS 논리 전자회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한 2초 만에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아래 회로에서 I1이 20 마이크로암페어, 여기가 20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는 1 밀리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트랜지스터 1의 베타는 100입니다. 100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2의 베타는 50이 되겠고, 자, 여기 R1은 100, R2는 5,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V입니다. 10V일 때에 Vout 값을 구하라. 자, 이 점에 전압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여기에 Vout을 구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게 급선무죠. 여기 IE2를 구하면은, 자, 여기 전압은 Vout은 IE2에다가 곱하기 저항 5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E2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거는 PMP죠. PMP, 이거는 MPN입니다. 자, 전류 관계를 잘 규명하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게 IB죠. IB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IC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C1은 베타 1의 IB1이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계산하면은 베타가 100입니다. 100 곱하기 IB1이 20 마이크로 암페어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2mA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2mA가 계산이 된 거죠. 이 전류의 IB1의 100배가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mA 전류가 이쪽으로 지금 1mA가 가죠.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전류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항에 흐르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2mA가 1하고 여기도 1m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mA라는 게 이거는 IB2가 됩니다. 그죠? 베이스 트랜지스터 2의 베이스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 1mA가 여기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NPN의 트랜지스터 여기 IE2 관계는, 자, IE2는 여기 1 플러스 베타의 IB2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죠. 요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하고 에미터 전류는 1 플러스 베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베타가 50이니까 51 곱하기,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IB2가 1mA죠. 그럼 이거는 51mA가 IE2가 됩니다. 여기 전류가 51mA죠. 그러면은 Vout은 쉽게 계산되죠. IE2는 51mA 곱하기 5를 하면은, 자, 이거 하면은 255mV가 되겠죠. 그죠? 이 단위는 이건 ohm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Vout은 255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가 되는데, 자, 이덕이 마이너스 R1분의 R2, 즉 전압 이덕을 마이너스 R1분의 R2를 반전 정폭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회로를 설계하였으나, 자, 이덕을
원했던 값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원하는 이득 값을 가지도록 회로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죠?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CI는 매우 큰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며, 그러니까 이게 CI가 매우 큰 값을 가지면은 이거는 단락이 되는 거죠. 그죠? CI가 매우 큰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단락이라고 보면 되고 이상적인 연산정폭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반전정폭기가 OPAMP의 반전정폭기가 되려면은 기본적인 회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RI가 들어가고 여기에 RF가 존재를 하고, 자, 여기는 접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VI고 여기가 VOUT,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면은 VOUT은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됩니다. 자, 여기에 캐패시터가 있지만은 이 캐패시터는 매우 큼으로써 이거는 없는 것과 같아요. 자, 회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1을 제거해 버리면은 이거를 뭐 제거한다고 해서 지금 요게 제거하고 요거를 단락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입력이 비반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반전 정폭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비반전 정폭기가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연산 정폭기의 두 입력 단자를 서로 바꾸어 준다. 요거하고 이거를 서로 이거를 마이너스로 하고 플러스로 한다. 맞죠? 이걸 하면은 반전 정폭기가 되죠. 근데 사실은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바꾸어 주고 VB도 제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두 개가 바꾸어도 플러스에 VB가 있음으로써 VB가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VB가 있다 하자 이거죠. VB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 극성만 바꾸는 거는 반전정폭기가 되는데 이 VB가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출력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VB가 존재한다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1분의 R2의 VI가 되고, 그러면 이득은 이렇게 되죠. 그따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1 플러스 R1분의 R2의 VB가 이렇게 이만큼이 사실은 추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VB는 당연히 바꿔주고 VB도 제거가 돼야 정확한 그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문제 2 제기하면은 뭐 조금 문제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를 바꿔준다. 이까지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바꿔주고 VB도 제거를 해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 R1과 R2를 위치를 교환한다고 해서 반전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연산정폭기의 마이너스 입력의 전압 VB를 제거한다. 이것만 제거한다고 해서 지금 출력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비반전정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논리회로 문제로서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논리 게이트를 나타낸 논리식, 불식으로 올바른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뭐 단지 간략화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표면상의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A바가 되겠죠. 여기가 B바가 되겠죠. AND니까 A바, B바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는 B가 되죠. 여기는 뭡니까? A하고 C가 OR로 되어서 AND가 되니까 여기는
B에다가 A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O화가 되니까 이거는 A바 B바 더하기 B의 A, O와 C가 되죠. 자, 여기서 뭐 그냥 답이 그대로 4번이 바로 보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진도 나가면은 여기서 이거를 뭐 간략화를 해서 답을 이렇게 찾도록 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표현만 하면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쉽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계한 정폭기, 부기한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우리가 정폭기 중에 정폭기를 할 때는 부계한 정폭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1타 5P라 했습니다. 1타 5P.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가 타격을 받고 5개가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계한 정폭기 하면은 이제 OPMP는 반드시 부계한 정폭기를 사용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OPMP를 보게 되면은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피드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출력이 입력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반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 줄어듭니다. 어떤 요거의 이득을 A라고 하면은 A인데 이득이 1 플러스 베타 A만큼 이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타라는 것은 이득 감소입니다. 이득은 감소하지만은 5개가 좋아지는데 자, 이득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 5개가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안정도가 개선이 됩니다. 안정도. 그 다음에 잡음에 대한 특성이 잡음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왜곡이 개선이 됩니다. 왜곡이 개선된다는 것은 결국 선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왜곡이 안 일어나니까 선형성이.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입력 임피던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를 또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진도가 나가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입력 임피던스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고 낮추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은 같이 묶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 이거를 4개로 할까요? 그럼 4번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밴드위드가 증가가 됩니다. 대역폭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수업 시간에 1타 5P 이득이 감소되지만은 5가지가 개선이 된다. 그래서 부계한 정폭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계한을 이용한 정폭기를 만들게 되면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시스템에 뭐 정폭기라고 해도 되겠죠. 이득을 증가시킨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이득이 감소가 되죠. 부계한을 걸게 되면은 이득이 감소가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역폭을 넓힌다. 대역폭이 넓어진다. 맞는 거죠. 입출력 임피던스, 아까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선형성을 증가시킨다. 왜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선형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안정도가 개선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시스템의 이득은 감소하게 되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전자회로에서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잡음, 서멀 노이즈라 하죠. 자, 서멀 노이즈는 P는 KTB입니다. KTB. 자, KTB.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가한다. T, 템퍼레처 비례하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열잡음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인덕터를 출력단과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하면은 잡음 제거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트랜지스터 정폭기입니다. 정폭기가 있는데 여기에 출력단에 이게 Vout이죠. 출력단에 인덕터를 이렇게
출력단과 접지 사이에 L을 연결하면은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잡음 제거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다르냐? 보통 일반적으로 커패시터를 달아주면은 이것이 잡음이 주파수가 높은 부분은 이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로패스 필터 기능이 됨으로써 이거를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잡음 제거용 캐패시터를 달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인덕터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거죠. 캐패시터를 출력단과 사이에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에도 열잡음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트랜지스터도 당연히 열이 나면은 항상 트랜지스터 열이 나죠. 열이 나면은 열잡음이 발생한다. 자, 트랜지스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잡음, 자, 주파수가 낮은 거죠. 경우에는 플리크 잡음이 있다. 우리가 플리크 잡음 요거는 F의 잡음은 F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F분의 1 잡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리크 잡음은 F분의 1 잡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낮아지면 저주파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 플리크 잡음은 우리가 저주파 잡음이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잡음으로서는 우리가 플리크 잡음이 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자,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저도 예전에 공시험 출제할 때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회로를 놔두고 전자회로의 가장 기본은 회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은 회로 이름 외우라고. 그죠? 그런 유의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이 회로를 보고 이것이 무슨 회로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빈브릿지 발진기죠. 빈브릿지 발진기입니다. 그죠? RC 발진기죠. 빈브릿지 발진기가 됩니다. 다음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 F0와 발진할 수 있는 조건을 바르게 구한 것은 하는 문제죠.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다. 자, 이렇게 이게 빈브릿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회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회로는 이와 같이 된 회로일 겁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빈브릿지인지 알겠죠. 그죠? 또는 이것도 빈브릿지입니다. 이렇게 그려도 다 빈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빈브릿지의 발진 주파수 F는 뭐가 되죠? 2파이 루트 R1, R2, C1, C2입니다. 여기서 이제 R1, R2, C1, C2인데 우리 시험에는 R1하고 R2가 R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은 2파이 RC분의 1이 되죠. R1하고 R2가 R이고 C2가 C니까 2파이 RC분의 1이죠. 그러면은 발진 주파수만 찾아봅시다. 이거 같죠? 이거 같죠? 2파이 RC분의 1. 그러면 2번, 3번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2파이 RC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것의 우리가 감세가 이게 베타죠. 베타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요 회로가 이 회로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3이 돼야 되죠. 이 전압이득이 3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비반전 정폭기니까 전압이득이 1 플러스 이게 R1분의 이걸 R1이었나요? R1, R2이니까 R1, R2가 3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3이 되면은 R1하고 R2가 2배가 되면 되죠. R2는 R1의 2배가 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진을 할 수 있는 조건 물어보니까 이게 이상적인데 요거보다 3보다 사실은 커야 되죠. 3보다 AV는
커야 발진 시동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발진 유지 조건은 3이 되면 되고 3이 되면은 얼마가 되면 됩니까? 자, 여기에서 R1을 1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20보다 커야 되죠. 20보다 2배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10이면은 지금 15가 되면은 발진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는 R2는 20이 되면은 R2가 20이 되면은 발진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발진 시작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15는 안 되고 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이거는 DA 컨버터입니다. DA 변환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거. 참 신기한 게 제가 학원에서 맨 마지막 강의할 때 이번 학생들 맨 마지막 강의할 때 DA 컨버터, AD 컨버터 강의를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것이 그 세 종류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반전 가상기를 이용한 DA 컨버터. 그 중에 세 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R, ER 회로가 나왔으면 또 많은 학생들이 더 틀렸을 건데 하여튼 요거는 제일 그 중에 DA 컨버터 중에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VR이 마이너스 5V입니다. 마이너스 5V 가해져 있고 이진수가 1010이 들어왔을 때 출력 전압 아날로그 값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반전 가상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Vout이 쉽게 됩니다. 자, 이 B1에 입력이 들어왔으면은 자, Vout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마이너스 VR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것분의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 R분의 2분의 R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B1 더하기 이거는 2R분의 이거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B2 더하기 이거는 4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8분의 1 B3 더하기 이거는 8이 되죠. 8R분의 2분의 R이니까 이거는 16분의 1 B4가 되죠. 자, 여기에 이제 VR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5V니까 마이너스 5V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101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B1은 1이고 여기는 0이고 10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0이 되니까 계산을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는 0.5고 8분의 1은 0.125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니까 5로 되겠죠. 5에다가 곱하기 0.5하고 0.125 더하면은 0.625죠. 이거 계산하면은 3.1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회로 이론에서 회로 이론 공부할 때 과도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과도 현상. 자, 스위치가 이거는 전자회로라기보다는 회로 이론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T가 0에서 이거를 스위치를 ON을 합니다. 그러면은 캐패시터에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되는데 시정수를 구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RC 회로에서 시정수는 타우는 R 곱하기 C입니다. 이게 시정수예요. 그죠? R 곱하기 C인데 여기서 저항이 두 개죠. 저항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저항이 두 개일 때는 시정수를 구할 때는 항상 C 입장에서 저항이 C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보이죠. 그죠? C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들 저항끼리는 직렬로 보일 수 있지만은 R하고 C가 결합해서 시정수를 만들기 때문에 C 입장에서 저항을 바라보면은 4kΩ하고 6kΩ이 병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6kΩ하고 4kΩ가 이렇게 병렬로 된 거에다가 캐패시터 곱해주면 됩니다. 10 마이크로페르셀. 그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6kg하고 이거 하면은 더하면은
자, 10kg죠. 더하면은 10kg고. 곱하면은 24, 64, 24의 K제곱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2.4kg죠. 이거 계산하면은 2.4k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나가면은 2.4kΩ에다가 곱하기 10 마이크로페럿이죠. 자, 이거 하면은 키로하고 마이크로 이건 10의 3성이고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은 24고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제 시정수는 요거 곱하면은 세크가 되죠. 단위가 세크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단위 찾아보니까 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 밀리세크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난이도도 있으면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반전정폭기죠. 비반전정폭기죠. 비반전정폭기에 대해서 입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V하고 VS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Vout을 구하니까 65V가, 여기가 65V가 나올 때 VS 값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죠. 그럼 자, 우리가 비반전 정폭기를 해석할 때 여기에 V 플러스를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요점의 전압을 V 플러스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비반전 정폭기의 V 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V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R1이고 이거를 R2라 하면은 V 아웃은 1 플러스 R1분의 R2의 입력이 V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R1이 1이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R1이 1이고 이거니까 4 V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5 V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얼마입니까? 65죠. 그럼 5 V 플러스가 65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V 플러스는 계산하면 13V가 나온 거죠. V 플러스는 13V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전압이 13V이면은 여기에 13V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회로를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회로를 보면은 여기가 10V고 자,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전압이 VS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압이 V 플러스가 돼요. 여기가 6kΩ이고 여기가 4kΩ입니다. 자, 이 회로하고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전압이 13V인데 여기에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그리면은 이와 같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V 플러스가 지금 여기가 13V가 되려면은 여기가 몇 볼트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거에 V 플러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V 플러스를 계산하려면은 먼저 이게 중첩의 원리니까 VS가 접지되어 있을 때 V 플러스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럼 10V에 의해서 V 플러스가 나오는 게 자, 전압 분배죠. 여기에 걸린 전압이죠. 그러니까 더한 것분의 6 더하기 4분의 자, 자기 전압 4 곱하기 10V가 V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에서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점을 단락시키고 VS를 살려야 되죠. 그럼 VS에 의해서 이거는 접지가 되고 VS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더한 거 6 더하기 4분의 여기 걸린 전압이죠. 6 곱하기 VS 한 것이 13V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0분의 4 곱하기 10 더하기 되고 이거는 10분의 6 곱하기 VS 한 것이 13이 됩니다. 자, 이거 약분하면 4죠. 그러면은 이거
10분의 6은 5분의 3이죠. 5분의 3 vs가 자 이거 4를 넘기면은 9가 되죠. 9가 됩니다. 그럼 vs는 넘기게 되면은 3분의 5 곱하기 9 하면은 자 약분돼서 3하고 15가 되죠. vs는 15V가 되면은 출력이 65V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늘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자, CMRR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동상 모드, common mode rejection ratio, 동상 모드 제거비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CMRR 문제는 우리가 차동 정폭기하고 OP앰프 연산 정폭기에 나오는 주제죠.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동 정폭기가 결국 OP앰프에 그대로 OP앰프 초입단에 차동 정폭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OP앰프나 차동 정폭기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차동 정폭기가 OP앰프 초단에 여러 단으로 종속 접속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CMRR은 차동 정폭기와 OP앰프 연산 정폭기에 나오는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CMRR의 먼저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AC분의 AD라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서 많이 기억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게 리니어 값이 우리가 선형값이면은 이렇게 AD 나누기 AC 하면 되고, 자, 이것을 우리가 로그 값으로 이것을 로그로 취하면은 데시벨이 되죠. 데시벨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CMRR은 AD-AC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시벨일 때, 자, 여기에 차동 전압 이득이 즉 AD가 되죠. AD의 데시벨 값이 100입니다. 자, 데시벨이 100dB입니다. 그리고 CMRR이 80dB라 했거든요. 이게 80dB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여기서 뭐가 계산이 됩니까? AC의 데시벨 값이 얼마가 됩니까? 20dB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C는 동상 이덕은 20dB이고 차동 이덕은 100dB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선형값으로 바꾸면은 20dB이라는 것은 10배가 정폭되면 20dB이죠. 100dB이라는 것은 10의 5승배가 정폭이 되면은 100dB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자, 이런 연산 정폭기에 차동 성분과 동상 성분이 각각 0.1과 10mV 입력이 되었을 때 차동 출력과 동상 출력은 얼마냐? 자, 이런 거죠. 여기에 AC 동상 이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상 이득이 몇 배죠? 10배입니다. 10배가 정폭이 됩니다. 얼마가 들어옵니까? 자, 동상은 10mV죠. 10mV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상 출력은 얼마가 됩니까? 100mV가 나오죠. 동상 이득은. 그럼 이거는 다시 하면은 0.1V라고 할 수 있죠. 자, 동상 출력은 0.1V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틀렸죠. 그 다음에 차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동은 우리가 여기가 AD가 되는데 AD는 지금 10의 5승배가 정폭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차동은 0.1mV가 들어가죠. 0.1mV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수 형식으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 볼트죠. 그러면 이것을 10의 5승배로 하고 나면은 여기에는 10V가 나오겠죠. 10V가. 그래서 차동 이득은 10V가 나와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불대수 연산에서 이것의 계산 결과값은 하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에다가 A에 B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AA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AB 바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AB가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BB 바가 됩니다. 자, BB 바는 0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고, AA는 A가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AB 바 더하기 AB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A를, 이 두 개를 A를 묶어내면은 A는 1 플러스 B 바가 되죠. 그러면은 AB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1입니다. 그죠? 이거는 1이기 때문에 다시 A 플러스 AB가 되죠. 그러면은 다시 A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B가 되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1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A가 남게 되죠. 자, 불연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로에, 자, 이 회로를 보면은 입력 교류 전원에다가 캐패시터가 이렇게 직렬로 바로 된 이런 회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클램프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클램프 회로. 그죠?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클램프 회로에서 VI가 이렇게 VP sin 오메가 T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는 들어간 거에 플러스 나온 거에 마이너스에서 얼마가 충전되냐 하면은 이 흐르는 전압의 최대값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에는 VP 이만큼이 충전됩니다. VP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 이제 전류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다이오드는 오프가 되고 출력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이 극성과 이것은 마이너스, 이거를 우리가 부클램프라고 하죠. 부클램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수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Vout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전압이죠. 마이너스 VP에다가 이 교류 전압이 더해진 이런 게 되죠. VP sin 오메가 t라는 이런 식이 Vout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기에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자,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거를 VP, 마이너스 VP에 대해서 묶어 버립시다. 그러면은 앞에는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sin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클램프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클램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달함수, 회로이론에서 전달함수 개념을 도입하면은 그렇게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전압이득 Vs분의 Vout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Vs분의 Vout 전달함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 분배식을 차근차근히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양단의 전압이 VI죠. VI죠. 그러면은 VI하고 S하고의 관계, VI를 써주십시오. VI는, 자, 이 전압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RI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RS 플러스 RI에다가 RI에 걸리는 VS가 되겠죠. 자,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출력척에 요게 전압이죠. 전압에 의해서 Vout 요 두 개의 관계를 또 써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Vout은 어떻게 됩니까? Vout은 이 전압 두 개의 전압 분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죠. RO 플러스 RL에다가 뭡니까? 요 전압이죠. AVO 곱하기 VI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VI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이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거를 지우고 뒤에 식만 써주면 되죠.
rs 플러스 ri에다가 ri vs가 되죠. 그러면 요 vs분의 vout이니까 vs를 요쪽으로 넘겨버리면은 vs분의 vout 이것이 이제 av가 되겠죠. av는 남아있는 요겁니다. 남아있는 요것이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다시 써주면은 요거부터 한번 써줄까요? 그러면은 rs 플러스 ri분의 ri 그 다음에 또 저항 요 식을 요걸 써줍시다. ro 플러스 rl에다가 rl 그 다음에 요거 남는 거 avo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하고 같은 게 뭡니까? 1번이 같죠. 1번이 이것 식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rs분의 ri, ro분의 rl에다가 그 다음에 avo 나머지는 틀렸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차근히 이거는 당황하지 말고 전압 분배 법칙 식을 써가지고 차근히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식만 잘 정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요 전압식 있잖아요. 요것을 파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거는 직류죠. 자, 이것은 요 뒷부분은 교류입니다. 교류 파형에다가 직류가 더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앞에서 했던 우리 클램프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클램프하고 동일한 식이 됩니다. 클램프 식이에요.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거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이거를 그려주고 직류만큼만 더해주면 돼요. 자, 이거를 그리면은 자, 먼저 이거를 그리면은 사인이죠. 그러면 자, 사인을 먼저 그려줍시다. 사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은 진폭이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주파수는 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도 자, 오메가니까 이게 2파이 ft니까 f가 1000이죠. 이거는 우리가 주파수 f가 1000입니다. 1000이니까 요 한 주기가 얼마죠? f가 1000Hz니까 주기 t는 1000분의 1이 되니까 1ms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ms가 되는 거예요. 주기는 1m 다 주기는 1ms니까 뭐 동일하니까 뭐 이거는 구별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2V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레벨이 여기다가 이만큼만 더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 피크 값은 4V가 되고 이거는 0V가 되겠죠. 0에서 4까지 진동을 하는 이런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파는 변함이 없고 자 여기가 진폭이 4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만큼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0에서 4까지 진동하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카르노맵에 관한 문제로서 SOP로 묶어라 하는 겁니다. Sum of Product로 묶어라. 자,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카르노맵하고 같습니다. 그죠? 카르노맵으로 묶어주면은 최대한 묶어라. 자, 이까지 이렇게 하나 묶어줍시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요 두 개는 요렇게 또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밖에 묶을 수가 없겠죠.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자, 노란색 요 부분은 뭐죠? 노란색 요 부분은 AB는 다 날아가고 이 부분에 대한 공통 부분은 D바가 되겠죠. D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파란색은 B바가 되겠죠. B바고 이거를 두 개를 공통을 하니까 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묶어주면은 자 이거 두 개 공통 부분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공통 부분은 C바가 되겠죠. C바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찾으면은 답은 1번이 되나요? 1번하고 같습니까? D바에다가
A, B바 C, 그 다음에 B, C바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전파 정육이죠. 전파 정육이 회로 문제입니다. 자, 정육에서 VS가 0일 때, 여기 VS가 여기 변압기의 건선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220V에 60Hz가 여기 2차 척으로 유기가 되어 가지고, 자, VS의 여기에 보면은 VS의 최대값은 7V다. 이거에 7V라고 되어 있습니다. 7V. 자,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0.7V가 되어 있습니다. 자, VS가 0V, 자, 0보다 클 때, 자, 이게 이제 교류가 되는데, 0보다 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개방이 되고, 이렇게 지금 흐를 겁니다. 이것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겠죠. 이 다이오드는 개방이 되는 거죠.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그래서 D1가 이제 여기 D3를 통해서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이오드 D4가 여기죠. 자, 이것이 D4입니다. D4의 최대값, 여기 D4에 걸리는 최대 전압, 이거는 우리가 역방향이죠. D4는 역방향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말은 뭐냐면은 PIV를 구하라는 거죠. PIV,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PIV는 여기서 여기 D4에 걸리는 역방향 최대 전압은, 자, 우리가 VM의 최대치의 0.7V를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VS가 7V니까 7V 마이너스 0.7 하면은 6.3V가 D4에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출력 전압 Vout의 최대값을 B에다가 구하라. 출력의 최대값은 Vout은 여기 보면은 여기 7V에다가 여기 0.7V, 여기 0.7V가 빠지게 됩니다. 0.7V, 0.7V. 다이오드를 두 개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7V 마이너스 1.4V 하면은 5.6V가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자, PIV 구하는 거하고, PIV하고 출력 전압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번은 6.3이고 B는 이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난이도도 있으면서 아주 재미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의 특징적인 것은 PNP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NPM보다도 PNP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 훈련을 해야 된다. 출제 예상이 가능된다 하는 그런 강조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자, 드디어 올해 PNP 회로 해석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VB가 1V입니다. 여기가 1V예요. 1V고, 자, VC 값과 베타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VEB는 0.7V다. 여기하고 여기는 0.7V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을 우리가 VE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VEC-0.7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양단의 전압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약식으로 해석할 거냐, 정확하게 해석할 거냐 할 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회로를 해석할 때 약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IE하고 IC는 거의 같다. 거의 같은데
그냥 같다고 가정을 하고 풀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I하고 IC는 같다는 가정하에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V이기 때문에 여기로 흘러내려오는 전류가 IB죠. 그럼 IB는 얼마가 됩니까? 자, 100kV분의 100kΩ분의 1V가 되어서 IB는 0.01m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얻었죠. 자, 두 번째 식은, 자, 여기 전류하고, 자, 여기 쭉 흘러내려오는 전류를 그냥 IC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I하고 IC하고 같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프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자, 10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IC가 흘러가니까 IC에다가 IC 5kg가 있고 여기 5kg가 있죠. 그럼 IC 곱하기 10kg에다가 여기 양단의 전압 VEC가 되겠죠. VEC.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V죠. 마이너스 10V. 그러면 이거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20은 IC 곱하기 10kΩ에다가 더하기 VEC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또 한번 또 세우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 여기 입력에 관한 식 1V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 전압이 VEC 마이너스 0.7이죠. VEC 마이너스 0.7 여기 얼마가 흘러갑니까? 플러스 IC 그 다음에 IC 하고 그 다음에 5kg죠. 5kg 마이너스 10V죠. 그러면은 자 이거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10이라고 11.7이 되죠. 이거 하면 11.7이 되죠. 11.7은 VEC 플러스 IC 곱하기 5kg가 됩니다. 자, 여기 구한 두 가지 식이 있죠. 이것하고 이것 식에서 1식과 2식에서 자, VEC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VEC가 어떻게 되죠? VEC는 20-IC 10K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IC가 구해지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까요? 11.7에다가 이거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0-IC 10K 자, 그 다음에 이게 되죠. 플러스 IC 5K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20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를 줄이면은 IC 5K인데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은 IC 5K는 자, 그러면 20-11.7이 되죠. 그러면은 8.3이 되나요? 8.3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식에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IC는 5kg 5K 나누기 8.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은 1.66mA가 됩니다. 1.66 그러면은 요게 IB고 요게 IC니까 자 베타는 IB분의 IC가 되죠. 그러면은 0.01분의 1.66이 돼 가지고 베타는 16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66하고 제일 근접한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가정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IE하고 계산의 편리상 IE하고 IC가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166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165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는 165가 나왔어. 답은 2번이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IC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VC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점이 VC잖아요. 그죠? 그럼 VC 요 식만 세워버리면 됩니다. 여기 IC가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VC는 자, 여기 IC가 흘러내려옵니다. IC 곱하기 5kg 마이너스 10V죠. 여기서 이제 3식을 세운 거예요. 그죠? 3식을 세우면은, 자, 그러면 VC가 계산이 됩니다. VC는 IC가 얼마입니까? IC가 1.66mA죠. 1.66mA 곱하기 5kg 마이너스 10V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VC는 마이너스 자, 이게 1.66하고 1.66하고 곱하기 5를 하면은 이게 8.3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이게 8.3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V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1.7이 나오죠. 1.7 마이너스 1.7V죠. 마이너스 1.7V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근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IE는 뭡니까? IE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는 알파 IE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IC는 알파 IE, 알파 값을 대입하고 이래가지고 풀면은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시험에서는 IE는 IC다고 가정을 하고 풀고 근사치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VC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7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근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좀 수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있으면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할 때에 이제 연산정폭기에서 출력 전류 I0를 구하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전압을 구하면은 결국 이 전압을 구하면은 Vout을 구하면은 여기 5kΩ를 나눠주면은 I0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급선무는 Vout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노턴이죠. 노턴 회로인데 이거를 태분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해석을 하려면은 태분안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태분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원은 이렇게 두 개를 곱아주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은 1kg하고 10하니까 이는 10V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노턴 등가 저항은 태분안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가 있죠. 1kΩ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1kΩ이 있습니다. 그죠? 1kΩ이 있고 나머지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회로를 이제 제가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다시 좀 그리면은 자, 이렇게 태분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전압원으로 10V가 되고 이거는 위로 이렇게 1k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 두 개 합치면은 2kg가 되죠. 2kΩ으로 바뀌게 되고 회로를 제가 좀 다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1kg 1kg 자, 여기는 10V죠. 10V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다시 피드백 저항이 이렇게 된 Vout입니다. 여기가 2kg고 여기는 10kg가 되고 여기 전압은 10V가 되죠. 자, 이런 회로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을 우리가 V 플러스라고 하면은 10V가 1kg 1kg 나누니까
V 플러스는 5V가 되겠죠. V 플러스는 5V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V 아웃은 이제 식에 의해서 자, 중첩의 원리 이거에 의해서 구하면은 반전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R1분의 R2 하니까 2kV분의 10kV 곱하기 1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V 플러스에 의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접지를 시켜주고 자 이거는 비반전이니까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것 2분의 10 곱하기 V 플러스 곱하기 5V가 되죠. 이것이 V 아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 이거는 5가 되죠. 그러면은 6이 되고 30이 되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0V가 요 출력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전압이 20V인데 마이너스 20V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out은 여기 부하저항 5kΩ 분의 출력전압 마이너스 20V 하면은 이거 하면은 4가 되죠. 마이너스 4에다가 킬로가 역수했으니까 밀리암페어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밀리암페어가 나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태분한 노톤 변환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첩과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계산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정폭기의 전압이득 VI분의 Vout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VI가 있고 여기가 Vout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뭐 전자 회로라기보다는 회로 이론을 잘 풀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 VI분의 Vout 관계식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전압원이죠. 전압원이고 여기가 전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회로 이론에서 배웠죠. 그러면은 자 먼저 그러면은 이게 전압원이니까 이 VI에 의해서 여기 Vout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전류원은 개방하면 되겠죠. 개방하면은 지금 남는 것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 Vout을 구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VI에 의해서 Vout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RF하고 RO가 전압 분배가 되겠죠. 더한 것분에 RF 플러스 RO에다가 RO VI로서 간단히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 VO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VO를 구하는데 이 전류원에 의해서 구하니까 이것은 단락을 시켜줘야 되겠죠. 전압원은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의해서 전류원에 의해서 Vout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MVI가 되겠죠. 전류를 반대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 이거를 우리가 구해보자 이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식은 I'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원에 이렇게 마이너스 GMVI가 나오니까 이것하고 이거의 전류 분배 법칙 써주면 되겠죠. 전류 분배 법칙 RF 더하기 RO에다가 자 여기 오르는 전류는 나머 저항이니까 RF를 써줘야 되겠죠. 전체 전류가 뭡니까? 마이너스 GMVI죠. 마이너스 GMVI 이렇게 I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Vout은 여기 I 프라임하고 이거 곱한 거죠. Vout은 I 프라임에다가 곱하기 RO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RF 플러스 R0에다가 이거 R0 RF에다가 마이너스 GMVI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1식과 2식을 더해주면은 자 Vout을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RF 플러스
제로에 R0 VI. VI는 나중에 뽑아내겠습니다. VI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나중에 VI를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뒷부분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그죠? RF 플러스 R0에 R0 RF GM이 되겠죠. GM VI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득 VI분의 Vout이니까 결국 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압이득이 되겠죠. 그러면은 VI분의 Vout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분모 분자를 자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RF 플러스 R0를 이렇게 해주고 분자는 R0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GM의 R0 RF 이게 되겠죠. 이것이 전압이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과 같이 R0를 분모 분자에 나눠 버립시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 분자 같이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R0로 나눠 버립시다. 그러면 이거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R0분의 RF가 되겠죠. RF가 될 겁니다. R0분의 RF.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분자를 R0로 나누니까 이거는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이 R0가 없어지니까 GMRF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전압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같은 거는 뭐죠? 찾아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이 전압 이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중첩의 원리, 이게 뭐 전자회로라기보다는 전자회로로 이렇게 모델링화 됐지만은 푸는 과정은 전자공학에 있는 회로이론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황하지 말고 전개만 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PMP BJT를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NPN이든지 PMP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은 PMP죠. PNP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미터 단자가 되겠고 여기가 베이스 콜렉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3단자 회로망에서 이렇게 자, 이런 바이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활성 영역이 되려면은 자, 이쪽에 입력척에는 순방향, 이쪽에는 역방향이 돼야 되죠. 이게 활성 영역일 때는 입력척에 순역, 순순일 때는 포화 모드, 영역일 때는 차단 모드가 되고 활성일 때는 여기가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순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P에다가 플러스,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순방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방향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NPN이든지 PNP든지 이쪽에는 순방향,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그러니까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그죠? 이거는 NPN일 때도 똑같습니다. 콜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이거는 지금 뭐 PNP라서 혼돈이 되기도 쉽지만은 뭐 NPN이든지 PNP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걸어보면은 답을 보게 되면은 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DC 바이어스 전압을 순방향으로 걸고 콜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DC 바이어스 전압을 역방향으로 가한다. 그죠? 이거는 지금 역이죠. 역이면은 이것은 차단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순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은 포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역순은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2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이건 아주 뭐 기본적인 그런 문제죠. 그죠? 활성 모드는 순역으로 건다는 거. PMP든지 MPN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또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슈밋 트리거 문제로서 트리거 포인트를 구하는 겁니다. UTP와 상측 트리거 포인트와 하측 트리거 포인트,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슈밋 트리거는 비교기 회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죠? 비교기를 기반으로 하는데 비교 포인트가 요 출력을 피드백 시켜 가지고 요 점의 전압을 우리가 VF라고 합니다. VF로 피드백 시켜 가지고 이 두 전압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 전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출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VF를 보게 되면은 이 출력 전압하고의 관계가, 자, 이것을 우리가 R1이라 하고 이거를 R2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VF는 출력 전압이 R1 플러스 R2의 Vout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이 뭡니까? 출력 전압은 결국 비교기 회로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V 이거에 의해서 포화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압을 플러스 10V일 때 하고 마이너스 10V일 때 이거에 따라서 이 트리거 포인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을 가져오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상측 거니까 UTP가 됩니다. UTP 전압이 되고 이 전압이 LTP가 됩니다. LTP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리거 전압이 되는 거예요. 트리거 전압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자, 이것은 UTP죠. UTP를 우리가 UTP를 계산하면은, 자, R1분의 R2의 R2니까 5kg니까 5kg 더하기 5kg에 5kg 곱하기 UTP는 플러스 10V를 넣어줘야 돼요. 플러스 10V를 넣어주면은 이거는 5V가 나오겠죠. LTP 하측 쪽의 트리거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5 플러스 5에다가 5 곱하기, 자, 이게는 마이너스 10을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10V를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V가 하측 트리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플러스 5V고 이 점은 마이너스 5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UTP는 5V, LTP는 마이너스 5인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당황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잘못 해석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거잖아요. 그죠? 반전정폭기입니다. 반전정폭기에, 자, 반전정폭기고, 그러면 반전정폭기의 전압이득은 뭐죠? 마이너스 R1분의 R2라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압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된 배경을 보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전압이득이 A가 무한대이고 ZI가 무한대고 Z0 출력 임피던스가 0일 때, 이때를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은 반전정폭기의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상적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자, 연산정폭기의 이득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죠. 무한대가 아닐 때 전압 이득은 얼마냐 이 소리예요.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관적인 방법. 자, 이거는 우리가 공시험에서 직관적인, 이런 답만, 객관식이니까 답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직관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해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정석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이거는 피드백 정폭기, 부계한 정폭기, 피드백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해석적인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시험에서는 빠른 시간 내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테크닉도 길러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연산정폭기 2 더하기 무한대가 아니고 A라 해버리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봐버리면 되죠. 이거를 A를 무한대라고 뒀으면 가정을 우리가 해버리자는 거죠. A가 무한대가 됐을 때 전압 2 더하기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객관식의 장점이에요. 그죠? 그럼 A를 무한대라고 가정하고 이상적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되는 보기가 뭔지를 판단하고 답을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야 1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러면은 A가 무한대일 때 전압 이득이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되는 걸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A가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돼버리죠.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이게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A로 A가 무한대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A로 돼가지고 이거는 거의 무한대가 돼버리죠. 자, 이것도 분모에 있습니다. A가. 이것도 그럼 이게 0이 되죠. 이게 0이 되니까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1분의 R2A가 되죠. 그죠? R1분의 R2A가 되죠. 이것도 아니죠. 그죠? 이득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A가 무한대니까 이거는 없어지겠죠. 이거는 무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한대가 될 거고 이것도 무한대니까 이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R1분의 R2로 나오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이 무시가 되죠. 이것이 커지니까 이거는 자, A하고 이것하고 약분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2분의 R1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게 뭡니까? 3번이 답이 되죠. 그렇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직관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피드백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폭기가 있다 하자 이거죠. 자, 어떤 정폭기가 있습니다. 정폭기의 2 더하기 A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베타가 이렇게 되면은 베타였으면은 이거의 피드백에 대한 전압 이득은 1 플러스 베타 A분의 A죠. 이득이 원래는 A였는데 베타 때문에 1 플러스 베타 A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베타는 이것이 VF가 되죠. 그죠? VF가 되죠. 그러면은 이 VF는 뭐가 됩니까? VF는 여기서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됩니다. 그죠? R1의 Vout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베타는 R1 플러스 R2의 R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해 주면은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시험에서 짧은 공시험에서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보다는 또 직관적인 방법도 하나의 문제 푸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문제는 24번은 피드백 이론을 가지고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객관식의 장점인 직관적인 해석 방법으로 풀게 되면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평활회로입니다. 평활회로. 우리가 정류회로에서 평활회로 부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평활회로는 L평활회로하고 C평활회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비교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L평활회로하고 C평활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플률 있죠. 리플 전압은 뭐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력 전압의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또 시정수 타우에 반비례합니다. 타우에 반비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시평활회로죠. 캐패시터 평활회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시평활회로에서 타우는 RC거든요. 그러면 타우 대신에 RC를 넣어버리면은 여기다가 RC를 대입하면은 자, 여기 우리가 시평활회로에서 리플률은 자, 리플률은 뭐에 비례하고 반비례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주파수에 반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저항에 반비례하겠죠. 캐패시터에 반비례하겠죠. 자, 이거는 또 주파수의 역수가 뭡니까? 주기죠. 그러면은 주기에는 비례하겠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가장 옳은 것은 하는 겁니다. 자, 리플 전압, 리플률의 크기는 자, 커패시터 값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커패시터에는 반비례하죠. 반비례하니까 틀렸죠. 자, 저항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저항에도 반비례하죠. 반비례입니다. 틀렸죠. 자, 리플 전압의 크기는 주파수에 비례합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이것도 반비례죠. 그러면은 리플 전압의 크기는 주기에, 주파수의 역수 주기에는 비례하죠. 그죠? 비례합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전자회로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 자, 작년에 2022년도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모스펫 FET 부분에 FET 반도체 부분에 너무 깊숙하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진짜 문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2022년도는 비정상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자회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석적으로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문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사실은 2022년도 문제는 비정상적이었고 너무 편협적이고 그래서 과락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석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요한 주제가 골고루 잘 출제가 되었다. 아주 잘 출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가 있습니다. 상 문제도 아주 골고루 상, 중, 하를 아주 골고루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하면서 아주 잘 출제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문제는 한 서너 문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중, 하 문제가 골고루 출제됐고 또 하 문제가 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에서는 한 60점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득점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상 문제 한 최상 한 두세 문제 빼고 나면은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0점 정도도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60점 정도가 무난한 합격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40점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평균은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전자회로에 대해서 작년에는 과락이 굉장히 많고 전체 평균 점수가 낮았어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한 10점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기술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에서 문제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